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그 스프레시에서 보도하는 건 보시죠. 대한민국의 삼성중공업하고 말레이시아의 MISC가 중심이 돼서 CCS 동맹 맺은 사실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드디어 FCSUI, I는 인젝션의 두 문자입니다. I, 요 개념 설계 완료돼서 DNV 선급 승인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야, 이 정도면 이거 대박 소식 아닙니까? 깊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래서 부유식, 플로팅이라는 거고요. 액화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했다가, 스토리지죠. 카본 스토리지, 저장했다가 해저에 주입하는 어떤 인젝션, 그런 설비입니다. 파묻는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입니다. 즉 해상 공장이라는 겁니다. FCSUI. 그래서 일단 그 성급 승인을 받아야 장사를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거대한 해양 플랜트 산업의 그 새로운 먹거리를 삼성중공업이 선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CSUI, 요 글자가 선명한 그런 그림 한번 보십시오. 개념도입니다. 저런 게 바로 그 명화 아니겠습니까? 피카소가 쫄린 눈으로 호작질 한 것 같은 그런 그림보다는 저는 저런 걸 훨씬 좋아합니다. 네. 피카소 그림 보면은 저도 졸립니다, 그냥. 그래서 스펙을 보면은 저장 용량이 한 10만 큐빅미터 되고요. 추입 능력, 즉 연간 파묻을 수 있는 능력이 한 500만 톤 된다고 합니다. 500만 톤, CO2죠. CO2 500만 톤 파묻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이제 개발이 되면은 이걸 적절하게 모듈식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관련해서 지난번 7월 말인가 그때 제가 영상을 올린 것인데 그 즈음에 현대미표가 수주 공시한 게 있습니다. 그때 세계 최대 LCO2C, LCO2C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 선박입니다. 배. 요걸 수주 공시를 했는데 그때 그리스의 캐피털 머리타임 선사가 그게 2.2만 큐빅미터급 LCO2C 두 척 발주한 거죠. 그게 한 1억 4,200만 달러 정도 했습니다. 두 척이. 인도일은 26년 4월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개발한 저 FCSUI는 현대미포의 그 세계 최대 LCO2C 5척 분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개발한 저 플랜트가 없다면 LCO2C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삼성중공업 IR 자료에 게시되는 거 이전에 여러 번 소개드렸는데 다시 한번 관련되는 그 게시 내용을 배경사진으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야 할 게 저는 이렇습니다. CCS하고 CCUS는 이거는 엄격히 준별해야 한다. 완전히 다른 거다. CCUS에서 U는 필요 없다. U는 빼서 갖다 버려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U라는 것은 CCS에서 카본 캡처 스토리지의 두 문자고 U는 유틸리제이션 두 문자 아닙니까? 얘는 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다른 용도로 다시 활용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즉 CO2를 포집한 CO2를 돈 받고 필요한 사람한테 팔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말이죠 현재로서는 수요가 너무 적다 이겁니다. 지금 CO2는 막 산더미처럼 배출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포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용량은 너무 적다. 그래서 U는 탄소 중립을 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CCUS에서 U는 빼버리고 CCS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돈 주고 사갈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팔아야죠. 팔면 되는데 본질은 CCS, 카본 캡처 스토리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집 탄소를 포집해서 파묻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핵심 밸류 체인은 딱 두 개입니다. C,
캡처, 포집입니다. 포집. 근데 이거는 여러 산업 분야, 가령 화력발전소, 뭐 시멘트 공장, 제철소, 각종 그 산업단지 이런 데서 주로 이산화탄소가 대규모로 그 배출되기 때문에 이걸 대량 포집하는 거, 이게 이제 선결 과제입니다. 예,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집된 CO2가 있어야지 이 스토리가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포집할 때는, 카본 캡처할 때는 기본적으로 삼성중공업은 관여를 안 하죠. 예, 여기는 관련 전문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걔네들이 알아서 맡기면 됩니다. 그렇죠. 다만 삼성중공업이 관여하는 것은 온보드, 그러니까 선박에서 배출되는 CO2 포집하는 거. 그건 이제 삼성중공업이 지금 그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한 거 있고요. 예,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실증 그 테스트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 온보드 그 카본 캡처는. 그렇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CCS 할 때 포집된 탄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겁니다. 요 솔루션이 바로 S, 즉 스토리지, 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산업 폐기물 비슷한 거이기 때문에 이거 어딘가에 갖다 버려야 하는데, 폐기물이니까 어디다 매립을 해야 되는데, 폐기물 매립하듯이 여기서 핵심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집이 도로함이 타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탄소가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고갈된 유정이나 가스정에 도로 파묻어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탄소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육상보다는 해저가 더 낫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국의 곳곳에서 포집한 탄소를 액화시켰다가, 그러지 그 부피가 줄어드니까요. 예. 그래서 전용 선박으로, 이게 LCO2C이고, 이걸 이제 가령 말레이시아의 해저 탄소 매립장까지 싣고 가서 거기서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개발한 저 FCSUI 그 설비에 일단 저장을 했다가 연간 500만 톤의 속도로 파묻어 버린다,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묻힌 그 탄소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 돌멩이가 된다는 거죠. 석회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CCS 산업의 밸류 체인을 이제 생각해 보면 공급망인데, 예? 요 CCS 산업의 밸류 체인, 공급망의 요 핵심이 지금 갖추어지고 있다,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업을 이제 운영을 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그 산업을 운영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 돈은 누가 부담하는가? 결국 지구 전체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결국 물가가 오르게 된다, 이런 겁니다. 비용 부담해야 되니까. 예, 공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는 그냥 갖다 버리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탄소를 포집하거나 또는 탄소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 탄소세는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된다. 즉 CCS 산업을 운영하는 모든 비용은 지구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다 나누어서 분담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돈은 CCS 밸류 체인을 공급하고 있는 그 공급업자에게 새로운 수익원이 된다. 즉 삼성중공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CS 산업 그 경쟁력은 이제 앞으로 비용을 낮추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공짜로 내다 버리던 것을 이제는 돈 내고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이거 비용 낮추는 거, 효율 높이는 거, 이게 이제 여기서 그 경쟁력이 차별화가 될 텐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FCSU 가동하는 그 에너지를 소형 원자력으로 충당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저거를 해상에 떠 있는 공장이니까, 공장이고 사람 상주시켜서는 좀 비용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무인 운전시켜버리고, 무인 공장으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LCO2C도 현대미표가 수주받은 저거는 이중 연료인데, 오일을 태우거나 LNG를 태우거나 이렇게 이중 추진인데, 아주 아이러니 아닙니까? 탄소 배달하는데 탄소를 배출하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선박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도 결국 다시 포집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런 선박도 원자력 추진, 무인, 자율 운항으로 변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부 다 원자력 추진, 그 다음에 무인 자율 운항, 이런 분야도 삼성중공업이 적어도 2, 3년 전서부터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S 산업은 이전에는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규모도 이거 아주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 제시하는 거는 저는 그건 뭐 쓸데없는 짓이라고 보고요. 엄청난 규모로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도대체 저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개발한 저 FCSUI, 저거는 수주 언제 되냐 이거 아닙니까? 수주. 예. 예? 발주자는 MISC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돈 받고 이제 플랜트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수주 언제 될 것인가? 이거 빨라야 내년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또 지금 개념 설계 완성된 것이니까 추가로 이제 그 마무리 개발할 게 아마 적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빨라야 내년 말 되지 않겠나. 근데 이 정도도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25년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FCSUI 수주 공시 지금 자주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드릴십 삼성중공업이 확 휩쓸었듯이 FCSU 이것도 삼성중공업이 그냥 세상 글로벌 제패할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삼성중공업은 현재 5만 큐빅미터급 초대형 LCO2C 지금 다 준비되어 있죠. 예, 이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발주만 하면은 수주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이후에는 LCO2C 선박들도 수주 공수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성중공업의 새로운 먹거리 되는 건 확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주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 바로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과 확실하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선 황제주는 삼성중공업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진짜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둘 게 있는데, LNGC, FLNG 이걸로 지금 글로벌 시장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 뭐 하는 겁니까? LNGC하고 FLNG 뭐 하는 겁니까? 해저에서 CH4, 이거 캔에서 싣고 오는 거 아닙니까? CH4, 메탄이잖아요. 천연가스. 이거 캔에서 싣고 오는 겁니다. FLNG는 캔에는 공장이고요. LNGC는 선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CH4를 왜 가져옵니까? 저거 태워서 열을 얻으려고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폐기물로 CO2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CO2를 그냥 갖다 버리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CO2를 다시 모아서 도로 해저에 파묻어야 된다. CH4를 캐냈던 그 해저에 도로 파묻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LCO2C, FCSUI 이런 게 이제부터는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LNGC하고 FLNG만 있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LNGC도 필요하고 FLNG도 필요하고 추가로 LCO2C와 FCSUI도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전부 다 돈 되는 건데 삼성중공업이 제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 사서 모아야 하는 이유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예. 삼성중공업 주식을 사서 모아야 하는 이유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뉴스 나온 지는 며칠 지났습니다. 이걸 영상으로 다룰까 말까 하다가 그냥 보고 있었는데, 지금 관련 뉴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장하는 선박 이름이 SM 제주 LNG 2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배지 지금 어디 있느냐, 현재 입에 어디 있느냐 한번 딱 검색할 수 있죠. 베셀 파인더로 검색해 봤더니 한국에 있다고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삼성중공업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SM 제주 LNG 2호 관련된 그 영상들 이전에 아마 한 10번 이상 다룬 것 같습니다. 영상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 한국형 화물창 KC1이 장착한 선박입니다. 저거 7,500큐빅미터급이고 그러니까 소형 LNG 운반선입니다. 저게 원래는. 그래서 그 2호니까 두 척 건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호니까 또 마지막에 건조한 것이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형 화물창 KC1 그거 대형 두 척, 소형 두 척 이렇게 건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두 척에 장착된 거 그게 지금 KC1 그 하자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관련 기업들 간에 지루하게 지금 소송 중인 거 이것도 이제는 많이 다루었고요. 예, 이것도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그 소송에서 삼성중공업 책임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거 아니냐.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 입장이고 하여튼 크게 보면은 저 따위 소송전은 완전히 그 쓸모없는 거 아니냐. 저런 소송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완전히 알아서 빨리 그러니까 저런 비용은 화물창을 새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봐서 빨리 비용 처리해버리고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 화물창 KC2 새로 개발 완료됐으니까 이 KC2 빨리 성공시키는데 에너지 집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런 쓰레기 소송은 빨리 합의 종결하고 어떤 비용 정산할 게 있다면은 그건 화물창 개발 비용으로 비용 처리해버리라는 겁니다. 빨리 털어버려야지 뭐하려고 저런 쓰레기 같은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저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과정에 지금 KC1을 개량한 KC2가 지금 개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KC2를 적용을 해서 현대중공업이 벙커링선 7,500큐빅미터급으로 그 이름이 블루 웨일호죠. 이거 명명식 했다. 이런 것도 제가 영상으로 다루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제주 LNG 2호는 국내 LNG 기지하고 제주의 애월의 LNG 기지 있죠. 그 사이에 LNG 운반선으로 문제없이 계속 사용되어 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삼성중공업이 요거를 벙커링 용도로도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벙커링 선으로 이중 용도죠. 근데 요 벙커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령 18만 톤급 LNG 추진 선박 대형이죠. 가령 컨테이너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그런 곳에 LNG 추진 컨테이너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연료 탱크 용량이 한 3,200큐빅미터 된다고 합니다. 3,200큐빅미터. 이 정도면은 한 18만 톤급 대형 LNG 추진 선박을 추진한다는 거죠. 연료 탱크 용량이 3,200큐빅미터. 요거를 이제 다 쓰고 나면 계속 벙커링을 해줘야 하잖아요. 주유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가스를 다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저걸 만약에 벙커링 트럭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트럭 한 대 용량은 30큐빅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트럭 107대가 동원이 돼서 열흘이 걸린다는 겁니다. 10일간 가스를 충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트럭 107대가 동원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SM 제주 2호는 용량이 7,500큐빅미터니까 이 정도면은 6시간이면은 벙커링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SM 제주 2호 한 척이면은 대형 LNG 추진 선박 두 척을 충전시킬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트럭으로 충전하려고 하면은 트럭이 있는 곳으로 대형 선박이 와야 하니까 대형 선박 움직이려면 이거 관련 설비도 갖춰야 되고요. 전용 충전 설비도 갖춰야 하고 아주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벙커링 선박은 어떻습니까? 대형 선박에 비교하면은 벙커링 선박은 찌릿하잖아. 그러니까 벙커링 선박은 대형 선박이 있는 곳으로 출장 충전 서비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고려하면은 장래 어마어마하게 커질 이 벙커링 시장도 STS 방식, ship to ship, 이 벙커링 선박 이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중공업은
독자 개발하고 있는 그 자율 운항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국내에서 이걸 계속 자율 운항하려고, 벙커링도 자율 운항하려고 계속 연구 개발 중이고요. 이전에 했던 것이 원격으로 이걸 벙커링하는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시도를 해서 이제 발표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SM그룹, 이게 이제 선사 아닙니까? 일종의 그 자회사인 KLCSM이라고 있는데 여기하고 삼성중공업하고 요 한국성급하고, 이 성급은 이게 어떤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걸 나중에 궁극적으로 인가할 수 있는지 요거 판단하기 위해서 한국성급, 이렇게 3자가 중대형선의 자율운항 시스템 실전 테스트하는 협약식을 작년에 했습니다. 22년 6월경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시스템을 계속해서 실전 테스트를 해왔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 전에 거제에서 대만까지 HMM의 실제 컨테이너선에다가 삼성중공업의 무인 자율운항 장착해서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이번에 보도 나온 게 이겁니다. SM 제주 LNG 2호가 파나마 운하에서 자율항해하는 것, 요거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율운항 기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 아주 복잡한 항만, 가령 도쿄항이나 부산항 같은 이런 곳, 여기에 사람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입항하고 정박하고 출항하는 거, 여기 가장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어디겠습니까? 파나마 운하 같이 제가 완전히 뻑짝뻑짝한데 아주 좁은 곳을 복잡하게 줄 서서 쫙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곳, 파나마 운항 같은 데서, 파나마 운하 같은 곳을 자율 운항에 성공하면은, 그러면 수에즈 운하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러면 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 파나마 운항을 SM 제주 LNG 2호가 자율 운항에 만약에 성공하게 됐다, 이런 뉴스가 이제 터져 나오면은, 그러면은 삼성중공업 자율 운항 기술이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주목받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